네, 안녕하세요. 한쌤입니다. 오늘은 2월 23일 월요일 아침 6시 25분입니다. 주말들 다 잘 보내셨습니까? 자, 뉴스들을 제가 좀 정리를 해봤어요. 간단하게 같이 보시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좀 경계를 하고 집중을 좀 해야 되는지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차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크 브리핑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한번 좀 체크해보자 라는 겁니다. 자, 3호 해치펀드 유동성이 좀 굳어버렸습니다. 그죠? 3호 크레딧 운용사 일부 펀드가 환매를 영구적으로 중단하겠다. 바꾸는 매매하고 팔고 하는 거를 줄여버렸다. 왜 그러냐면 얘네들이 현금화가 어려워요. 돈이 없지는 않은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동산 비중이 지율이 많은 겁니다. 저도 이번에 또 계약을 뭔가를 또 해놨는데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현금 자산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주식에 많이 들어가 있다 보니 3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 거죠. 이것도 어쨌든 3일 만에 현금화가 되지만 얘네들은 지금 당장 현금화가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표면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어쩌면 정말로 숨겨져 있는 그런 좀 굳어 있는 돈들이 좀 빠져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비어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조금 시장에 지금 경고가 좀 들어오고 있는 부분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자산을 매각을 하고 나서 이제 분배하겠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걸 가지고 여러분 일종의 시장에서는 위기 신호다. 그래서 좀 조심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쨌든 미국의 지금 금리도 높습니다. 낮아지고 있긴 하지만 3.75%라는 금리는 어마어마하게 높은 금리예요. 그러다 보니 유동성들이 조금씩 쪼그라들고 있죠. 예전에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금리 인하가 양적 완화는 아니다. 양적 축소를 완화하는 과정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금리를 올리면서 양을 이렇게 줄일 겁니다. 급속도로 줄이려고 노력했을 겁니다. 하지만 양은 계속 늘어나고 있었으니 여기서부터 각도를 줄여 나갔겠죠. 금리를 올려서. 근데 이제 이 영향이 든 거예요. 근데 이 줄어들고 있는데 얘를 이제 늘리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된 상태라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금 양적 축소의 각도가 줄어들었다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금리 인상을 또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금리 인하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러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었었고요. 그래서 좀 살펴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여기 예전에는 이제 그 금융위기 신호로서도 많이 감지됐던 주제거든요. 근데 뭐 혹자에서는 이렇게 알려지면 금융위기가 아니다 뭐 이런 말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요즘 시장이 워낙 좋다 보니까. 자, 그래서 세 번째 얘기를 먼저 드릴게요. 금리가 일단은 이렇게 떨어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금리가 다시 좀 떨어지면 양적이 완화가 될 거 아닙니까? 이제 어느 정도 각도를 잡겠죠. 그래서 양적 완화를 일으키길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시장은. 그죠? 그죠? 그렇게 막 침체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데, 관세 변수, 좀 이따 앞에 나오겠지만, 다음에 나오겠지만, 관세 변수도 좀 있는 상태고, 이 변수가 또 인플레를 또 자극시킨다. 라는 부분과, 그리고 지금 대법원에서 관세를 이제 나오죠. 이거 먼저 얘기할까? 잠시만요. 네, 먼저 할게요. 네. 미국입니다. 미국의 대법원에서 일단은 관세를 일단은 불법이다라고 주제를 했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 그랬는데 우리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말 취소할게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15에서 15% 신규 관세를 하겠다. 이렇게 좀 못 박아 버렸죠. 그죠? 그러다 보니 이런 부분들이 또 수입 물가 상승, 이제 우리 미국의 물가를 또 상승시키는 여유가 되지 않느냐, 이런 우려도 있고요. 그죠? 금리 인하가 또 지연되는, 그러니까 금리가 오르게 되면 금리 인하가 또 지연되는 효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있고요. 그래서 좀 문제들이 조금 많습니다. 변수들이. 많은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에서 지금 복합적으로 지금 이렇게 할래, 저렇게 할래, 모르겠다, 이렇게 결론이 떨어지는 거예요. 무역 마찰이 생겨서 인플레이션이 나타날 것 같고, 장기금리는 또 상방으로 다시 올라갈지도 않을까 싶기도 하고, 하지만 또, 금리가 죄송합니다. 관세가 또 줄어들게 되면 미국의 그런 재정 적자를 어떻게 말까할 거냐. 지금 고금리 상태인데 이걸 이자를 갚아야 되는데 예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극약 처방을 하고 있다는 표현을 쓴 적이 있었거든요. 그 관세로 이 빚을 갚는데 보태 쓰려고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빚이 많으니까 미국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적자가 하게 되면 국채 공급은 많이 늘어나겠죠. 또 많이 팔아야 될 거니까 또 돈을 빌려야 되니까. 국채를 팔아서 돈을 빌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공급 증가가 압박되면 또 국채 가격이 또 떨어질 거고.
그죠? 그러다 보면 또, 이 금리를 또 낮추면 또 인플레이션 또 변수가 생길 거고, 낮추지도 못하고, 높이지도 못하고, 낮추면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래서 지금 되게 또, 미국 입장에서도 양날의 검이 지금 포함되어 있는 그런 상태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우리는 뭐,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좀 고민스러운 상황이 좀 다가오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불확실성 계속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투자하실 때도 이번 올해 투자하실 때는 롱텀보다는 좀 숏텀, 그리고 여전히 일단은 급등주들보다는 조금은 이제는 뭐라고 할까요? 우리가 안전자산 쪽으로 지금 금도 너무 많이 올라버렸는데 안전자산을 말하기도 좀 그런데 안정주들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 쪽으로 사실 좀 돌아가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주식시장에 너무 와버렸고 주가들 너무 많이 올라버렸거든요. 그래서 참고하시면 좋겠고 나머지는 차트를 보면서 이야기 조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고 잠깐만요. 네, 저장. 네, 자, 환율부터 체크할게요. 환율입니다. 환율은 이제 어디 갔냐? 네. 환율은 1444원이네요. 1444원에 이제 고정되어 있는 환율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1400대 초중반은 우리한테는 좀 괜찮은 환율이에요. 지금은 이제 뉴노멀이라 그래서 이제 옛날처럼 막 엄청나게 낮은 가격대에는 진행하지 못한다. 하지만 이번에 그 대법원의 관세 불법의 결과가 우리한테 조금 긍정적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보편관세는 우리한테 그게 나쁠 건 없거든요. 왜냐하면 어차피 보편관세는 물가를 올려서 그냥 같이 때려버리면 돼요. 미국이 같이 때려버리니까 어쨌든 옆 나라보다만 싸게 팔면 괜찮은 가격 경쟁이 있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건 상관은 없는데 아무튼 이런 것들 이제 뭐 1400원 초반은 우리한테 좀 긍정적인 상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미국 금리는 3.75% 아직은 높죠. 많이 떨어졌지만 이때보다는 많이 높죠. 그렇죠. 그래서 미국 금리는 사실 이 정도 돼야 되는데 아직 여기까지 내려가기는 좀 부담스럽나 봐요. 그래서 여기서 좀 머무를 거고 우리 차트적인 지표상에서도 이렇게 두꺼워진 구름대는 쉽게 뚫고 내려가지 못해요. 막 이렇게 막 꿀렁꿀렁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금리를 지금 올릴까 내릴까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상태죠. 그렇죠. 빅스는 좀 진정되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S&P가 좀 반등을 했다는 걸 의미할 테고요. 그 S&P에 대한 반등은 이제 미국 대법원의 이제 관세 불법이 이제 기업들한테는 미국 정부에는 부정할 수 있지만 기업들한테 일단 호재로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좀 반영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보조 지표들은 하락 다이버전스 상태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태라서 한동안은 여기서 좀 정체될 가능성이 좀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패턴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이제 눈여겨보셔야 되는 것은 엔딩 다이어고널 패턴을 조금 눈여겨보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떨어진다라는 게 아니라 이런 떨어질 가능성을 조금 높게 잡으시고 이런 형태의 가능성을 좀 높게 잡으시고 이런 형태에서는 이 추세 이탈에 좀 주목을 하면서 추세 이탈 타이밍에서는 어쩌면 여러분들 인버스라든지 숏 포지션을 또 도전해 볼 수 있는 좋은 타이밍이 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어떻게? 짧게 먹고 빠져야 돼요. 좀 이따 인버스 2배 이야기도 해드릴게요. 자, 그렇게 얘기 드리겠고,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5,800 엄청난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뭐, 혹자들은 인버스 이야기하면 인버스 2배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인버스는 하지 마세요. 기본적으로. 인버스는 여기 차트를 보게 되면, 요 녀석이 인버스 차트였나? 어디 갔나요? 잠시만요. 여기 있네요. 네, 찾았습니다. 지금 뭐 이때부터 인버스 하면서 했는데 지금 286원입니다. 개박살 났어요. 그죠? 인버스라는 게 왜 위험하고 게다가 인버스가 위험한 게 아니라 두 배가 위험해요. 배수가 붙어있는 종목들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특히나 이런 것도 존버 타시는 건 아니에요. 얘는 주가가 횡보를 하면 얘는 이렇게 녹아내리는 작동을 가지고 있어요. 롱도 마찬가지예요. 롱 포지션 상승 2배도 횡보를 하면 주가 녹아버립니다. 산술적으로. 그래서 승률 자체가 4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이걸 어떻게 말씀을 좀 드려야 될까? 10원짜리가요. 예를 들어서 20원이 됐으면 10원짜리가 40원이 됐겠죠? 그죠? 그러면 얘가 다시 뭐라고 할까? 다시 10원이 되게 되면 다시 뭐라고 해야 될까? 다시 10원이 되게 되면 어떻게 돼야 되죠? 반으로도 돼야 되나? 10%? 그러니까 10원이 되게 되면 50%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죠? 50%가 줄어드는데, 자, 그럼 50%가 줄어들게 되면 그것을 2배를 하게 되면 100%죠. 이게 없어져 버립니다. 산술적으로. 음. 그래서 우리가 폐해상 이제 10% 증가를 했다고 칠까요? 10% 증가를 하게 되면 110원이 되고 얘는 12원이 되겠죠. 다시 이제 10%가 줄어들게 되면 얘는 9.9가 될 겁니다. 그죠? 10%게 되면 얘는 9. 얼마가 되냐? 9.6이 되겠죠. 다시 10%가 늘어나게 되면 얘는 얼마가 될까요? 10.89가 되고요. 89가 되고요. 얘를 이제 10% 상승시키게 되면 10.56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계속 반복이 되면요. 10% 상승, 10% 감소, 10% 상승, 10% 감소, 계속 반복이 되면 얘는 계속 올라가는, 얘는 그대로 있어요. 왔다 갔다 하면서 그대로 있는데 얘는 그대로 쭉 떨어져요. 계속 조금씩 떨어져요. 12에서 시작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올라갔다 내려가는 거니까. 그 인버스도 마찬가지. 계속 떨어져요. 그래서 산술적으로 하지 말라는 것이고, 이 계산값을 계속 보정해 나가죠. 저도 지금 방송상에서는 들리지 않겠지만 이걸 꺼서 순간 옆에 계산기를 두들기면서 계산을 좀 했습니다. 그런 과정들에 대한 노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서 수수료를 조금 더 빼버립니다. 그래서 산술적으로 무조건 손해보게 돼 있어요. 나중에 그것도 PPT를 만들어서 한번 보여드릴 텐데, 제대로.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레버리지 상품을 하지 마셔라 라고 하는 거예요. 레버리지, 인버스, 더군다나 인버스를 좀 봤나? 우리가 상승하는 것은 우리가 어차피 시장 상승장이니까 인플레이션에 돈이 찍어내는 장이니까 순간순간 조정은 있더라도 어쨌든 조정이 길어지더라도 어쨌든 상승하는 쪽에 베팅을 하는 게 맞거든요. 존버는. 근데 하락장에서 인버스를 존버한다? 이거는 죄송합니다. 그 인간들은 그냥 원숭이만도 못한 애들이야. 상식적인 게 없는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떨어진다 하더라도 얘는 본전 못 찾을 겁니다. 지금 280인데 얘가 지금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예를 들어서 500원쯤 가려면 500원만 가려고 해도 지금 코스피가 반토막이 나야 돼요. 50% 빠져 2배 오른단 말이에요. 불가능하겠죠. 지금 이 3000포인트는 저거 떨어져야 돼요. 지금 5800포인트인데 이 가능할 것 같아요? 절대 안 돼요. 평당 500에서 주신 분들도 불가능해요. 요 정도까지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걸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인버스 같은 것들 투자하시려면 얘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만들어지고 나서 이렇게 차트 딱 출발할 때 요만큼만 딱 놓고 빠지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이게 조금 길어졌네요. 그래서 인버스에 대한 이야기 좀 드려봤고요. 코인에서 넘어가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입니다. 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번에 또 수렴을 하고 있죠. 여러분들께 이제 시황을 해드릴 때 요때에서 올라가면 72,000 정도까지 요 반등은 일단은 맞았다. 요만 64,000원 정도에서는 매수해도 좋다. 단타를 쳐도 좋다라고 해서 약 10%의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반등이죠, 사실은. 그러고 나서 여기서 우리가 또 작은 반등을 노렸었거든요. 그래서 짧게는 7만 불, 많이 가면 74,000까지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했고 7만 불에서 꺾였습니다. 71,000까지 갔지만 7만 불 정도로 꺾이면서 그럼 여기서는 일단 수렴에 대한 관점에서는 여기서 일단 포커스 형성이 될 것이고 여기를 언더슈팅, 여기를 오버슈팅을 생각하면 이렇게 수렴 형태 하나 잡힙니다. 그죠? 대략적으로 거리량도 점점 줄어드니까 요거 이제 어디 쉽소라고 얘기를 하든 조금 과하게 갔으니까 약간 연장됐다라고 생각하시면 괜찮아요.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할까 좀 뭐라고 하지? 용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일그러지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요 관점이 하나가 있었고요. 원래 드렸던 관점이고 이게 이렇게 떨어질 때 그 떨어지는 모습이 좀 강하게 떨어지는 바람에 여기서 A, B, C에 대한 관점을 유지해드렸어요. 두 가지 제시를 해드렸어요. 요것도 64,000과 62,000 사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랬거든요. 일단은 글쎄 일단 여기를 좀 저점으로 보고 있다 보니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 여기는 아직도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바로 빠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갈 수 있겠죠. 그죠? 중요한 건 이 가격대에서의 액션이 사라! 이렇게까지 가서 반등한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는 이 거래량에 대한 추세가 좀 변화돼야 됩니다. 즉, 여기서 거래가 좀 증가된다면 여기든 간에 움직임이 좀 생길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여기 있는 거래량이죠. 지금 코인 베이스 기준인데 여기 있는 거래량들보다 좀 높게 나오는 게 긍정적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그때는 방향성을 좀 해서 올라가게 되면 73,000, 4,000
일단 2,000부터 볼까요? 이 정도까지 떨어지게 되면 1차적으로 62,000 정도까지에 대한 변동성이 생길 수 있는 구간, 요 구간이고요. 변화 생겼을 때. 그리고 만약에 떨어진 큰 뭐 증가 없이 이 정도에서 그냥 꼴꼴꼴 떨어진다면 여기에서 또 거래가 붙으면 그때는 이제 반등적으로 생각해서 한 7만, 한 2천에서 7만 2천 정도까지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도미넌스입니다. 도미넌스는 상승하고 있어요. 그죠? 바이낸스는 반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일단은 이 정도 체크하고요. 업비트 간단하게 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업비트입니다. 네. 업비트 원화도 그렇게 뭐 똑같아요. 그죠? 달러랑. 왜냐면 지금 환율이 좀 진정되어 있는 상태다 보니까 최근의 모습은 계속 똑같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여기 좀 볼만한 좀 눈에 띄는 부분들은 유의 종목들이죠. 좀 이제 상패가 좀 확정된 유의 종목들이 지금 순간적으로 펌핑을 좀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패 전에 여러분들이 계속 거래가 많이 빠져 있으니까 얘네들이 아주 작은 매집으로 그리고 아주 작은 비용으로도 크게 급등시켜 버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제 자금원으로 이제 거래량을 만들어서 얘네들이 좀 설거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죽습니다. 이게 사망이에요. 이게 사라져요. 아까 전에 그 레버리지보다 더 위험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눈에 띄는 게 솔라였습니다. 언제였었더라? 제가 뭐, 아마 요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2월 초 정도였던, 2월 초? 뭐, 1월 말 이쯤이었던 것 같은데, 2월 초 정도였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께 그때 방송을 하면서 어떤 분들이 솔라가 물러 있으셔가지고 되게 고통스러워 하셨던 것 같아요. 평단이 몇백 원 정도 됐던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과감하게 손절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펌핑에 대해서 또 마음이 졸이지 않으셨을까 싶기도 하고요. 하지만 얘네는 일시적인 선상이고 결국은 사라질 거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카이트도 이제는 잔량들 다 정리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카이트도 이제는 작년 다 정리하셔도 좋을 것 같고 이제는 더 이상 미련 두지 않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안타깝게도 뭐 지금 알트코인들 아직 일부 안타깝게도 뭐 대다수 상승하고 있는 게 아니라 특히 일부 종목들 제가 뭐 10개가 있다면 한두 개가 돌아가 툭툭 튀는 현상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 다 잡아내는 건 사실상 불가능해요.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전문가라면 그걸 찾아내는 게 네 일 아니냐. 하지만 그거 다 알면 저도 이 방송조차도 안 하고 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물리적으로, 산술적으로, 그리고 유리한 시기들, 유리한 흐름들, 그리고 확률 높은 그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한쌤 저도 신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잘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런 AW 이런 형상들, 정말 멋있게 상승했는데 이렇게 부러져 버리죠. 이런 것들도 알트코인들의 성질입니다. 성격이에요. 그래서 지금 코인 시장이 굉장히 가느다란 그런 나뭇가지 같은 그런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힘이 없어요. 힘이 없다는 말은 거래량이 굉장히 빠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 주식으로 다 넘어갔죠. 근데 사람들이 주식으로 넘어가게 되면 또 그런 말을 할 거예요. 저는 또 그런 말을 할 겁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몰려갔기 때문에 고점 인근입니다. 왜요? 항상 역사는 반복되고 사람의 심리는 똑같습니다. 시장은 과열되고 그리고 분산이 일어나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분산장의 시장에 연출이 되게 되면 그 분산이라는 것이 큰 규모에서의 분산은 모여있던 돈이 풀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때는 다시 이 코인 시장의 매집이 시작될 수도 있겠죠.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고 어쩌면 마지막 남은 희망이 될 겁니다. 그래서 주식 시장에도 너무 깊이 있게 들어가지 마시고요. 코인도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 마시고요. 지금은 선수들끼리 놀고 계시고 여러분들께서는 제 영상과 함께 하시면서 느긋하게 기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한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